속보입니다. 전직 올림픽 스노보드 선수이자 FBI 수배자였던 마약 조직 두목 라이언 웨딩이 체포됐습니다. 사이드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로앤크라임의 제시 웨버입니다. 사이드바에서 다뤄온 사건 속보입니다. 최근 4살 때부터 스노보드를 탔던 전 캐나다 올림픽 선수이자 마약 조직 두목으로 지목된 라이언 웨딩이 체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FBI 10대 지명 수배자가 된 뒤의 일입니다. 2025년 3월에는 그를 체포하거나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에 대해 10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렸었습니다. 현재 그는 악랄하고 폭력적이며 복잡한 마약 밀매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 결과 매년 60톤의 코카인이 미국으로 밀수입되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FBI에 따르면 그는 수백 킬로그램의 코카인을 콜롬비아에서 멕시코, 남부 캘리포니아를 거쳐 캐나다와 미국 내 여러 지역으로 정기적으로 운송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녹음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그의 체포로 이어진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다소 부족하지만 그가 이미 여러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연방살인, 증인 조작, 협박, 자금 세탁,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식당에서 한 증인을 총으로 쏘라고 지시하고 그 증인에게 현상금도 걸었다고 합니다. 즉, 피해자가 사망하면 자신과 국제 마약 밀매 조직에 대한 형사 고소가 기각될 것이라 잘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엘 헤페, 공공의 적, 제임스, 콘레드 킹, 제시 킹 등으로 불립니다. 이 남자는 연방 당국의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FBI 국장 캐시 파텔은 마약 왕이 되어도 법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라고 웨딩에 대해 말했습니다. 라이언 웨딩은 현대판 파블로 에스코바르이며 현대판 엘 차포 구스만입니다. 법무장관 펜 본디는 그는 정의를 피하지 못할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고 폭력적인 마약 조직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캐나다 최대 코카인 유통업자입니다. 또한 웨딩 관련 이 작전으로 여러 명이 기소된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본드 법무장관은 35명 이상이 기소됐으며 무기와 300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1,3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이 압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FBI 관계자들은 멕시코 당국이 전 올림픽 선수 소유로 추정되는 오토바이 4천만 달러 어치를 압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올림픽 선수 얘기가 나왔는데 모든 혐의가 사실이면 정말 놀랍습니다. 2002년 유타 동계 올림픽 참가 남성은 80년형을 받았습니다. 아킬 데이비스 FBI LA 지부 부국장이 예전에 말했듯이요. 웨딩은 올림픽 슬로프에서 파우더를 타던 것에서 미국 도시와 그의 고향 캐나다 거리에서 코카인 파우더를 유통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당국 기자회견에서 라이언 웨딩 체포 관련 추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캐시 파텔이고 오늘 FBI 국장입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놀라운 리더십과 전국 및 전 세계적으로 법 집행 기관을 지원하려는 헌신 덕분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미국과 전 세계 법 집행 기관의 협력으로 또 다른 역사적 성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지구 곳곳의 범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FBI 10대 수배자 중 한 명인 라이언 웨딩을 다시 검거했다고 발표합니다. 이는 1년 만에 6번째 검거입니다. 이를 비교해보면 이는 이전 행정부 전체 기간보다 2명이나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 모든 것은 펜 본디 법무장관과 법무부의 리더십 없이는 불가능했으며 연방검찰청과 검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여기 LA와 로스앤젤레스 현장 사무소도 같습니다. 여기에는 로열 캐네디언 마운티드 폴리스 국장, 경찰청장과 로스앤젤레스 폴리스 디파트먼트, 우리 LA 현장 사무소, 어시스턴트 다이렉터 인 차지, 그리고 DEA와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등 많은 용감한 파트너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열된 모습입니다. 라이언 웨딩은 올림픽 스노보더에서 현대 최대 마약 밀매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현대판 엘차파이자 파블로 에스코바르이며 정의를 피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 용감한 남성과 여성들은 기소와 수사 자료를 준비하고 작전 전략을 세워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했습니다. 그를 수백 킬로그램의 코카인 밀매와 무고한 민간인 살해 혐의로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인물과 그의 조직 시날로아 카르텔은 마약을 북미 거리로 퍼뜨려 많은 젊은이들을 죽이고 시민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이제 이것은 끝입니다. 또한 멕시코 정부, 대통령 셰인바움, 하르푸슈 장관, 그리고 멕시코의 군과 법 집행관들에게도 큰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현지 팀과 협력해 어젯밤 멕시코 시티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라이언 웨딩, 저는 미리 계획된 출장으로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고 여러 기관의 협력으로 훌륭한 작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 누구도 공을 원하지 않고 오직 나쁜 놈들을 잡아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가져온 리더십이며 그가 미국 전역의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의 작은 부분이 되어 FBI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남성과 여성들이 힘든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언 웨딩 같은 사람을 잡으려면 단합된 전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미국 전역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보고 있습니다. 멕시코 주재의 우리 대사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론 존슨 대사님이 1년간 멕시코에서 이 작업을 이끌었습니다. 그분은 새 대사관 부임 직후 이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 결국 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역사적인 25주년입니다. FBI가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FBI는 올해에만 6만 7천 건의 체포를 했습니다. 올해만 200% 증가했습니다. FBI는 상위 10명 지명 수배자 중 6명을 검거했습니다. FBI는 1억 5천만 명을 죽일 수 있는 펜타닐을 압수했으며 이는 31% 증가한 수치입니다. FBI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출신 간첩과 부패 행위자 체포를 5% 늘렸습니다. FBI는 실종 아동 6천 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이는 22% 증가입니다. 이 모든 역사적인 기록 경신 수치들은 또 다른 역사적인 기록 경신 수치로 이어집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입니다. 이는 미국의 살인율이 20% 감소한 것입니다. 현대에 전례 없는 기록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이 남녀에 의해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법무부와 협력하게 되어 감사하며 지역사회 보호에 힘쓴 팸 본디 법무장관과 토드 블랑슈 부법무장관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이 끝이 아니며 우리는 다시 비행기를 타고 멕시코에서 또 다른 상위 10대 도망자를 체포했습니다. 우리는 동쪽으로 이동해 그를 현지 법집행기관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주와 지역 법집행기관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일은 매일 최전선에서 일하는 그분들이 없었다면 전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신기해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경찰을 지지하는 대통령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개인적으로 FBI에서 일하는 저로서는 우리 인질 구출팀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수부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신뢰합니다. 우리 특수비행작전 부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부부서와 LA 현장 사무소에도 감사드립니다. 전사적 성공이었습니다. 이 일을 성사시키고 세계 최상위 수배범을 미국에서 정의롭게 재판받게 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트럼프 대통령, 법무장관, 이 훌륭한 지도자들의 리더십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제 로스앤젤레스 현장 사무소 책임자인 아킬 데이비스 부국장에게 이 사건과 수사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FBI 로스앤젤레스 현장 사무소 책임 부국장 아킬 데이비스입니다. 지난 11월 저희가 웨딩씨를 꼭 찾겠다고 했고 오늘 그날이 왔습니다. 법의 긴 팔은 우리 국경을 너머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것은 75년 전 FBI 10대 지명 수배자 명단 이 시작된 이래로 500번째로 도주범을 검거한 사례입니다. 헌신적인 팀의 노력에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FBI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파트너들, 특히 로열 캐네디언 마운티드 폴리스, 로스앤젤레스 폴리스 디파트먼트, 드러그 엔포스먼트 애드미니스트레이션, 그리고 모든 단계의 수많은 기관들에게도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피해자들에게도 좋은 날입니다. 라이언 웨딩은 여러 사람과 가족을 괴롭혀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원하는 정의를 얻었습니다. 수사관들은 1년 넘게 라이언 웨딩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제 연방 기소를 받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미스터, 웨딩 등은 초국가적 범죄 조직에서 역할을 해 기소됐습니다.
이 조직은 약 60톤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코카인을 캐나다로 보내기 위해 남부 캘리포니아를 경유해 운송했습니다. 웨딩 씨는 여러 피해자와 정부 증인 살인 주도로도 수배 중입니다. 웨딩 씨 체포를 위한 대규모 수색 작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무부와 협력하여 보상을 제공했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에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국토안보 태스크포스의 주관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사건에 투입된 노력을 보여줄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직에서 역할한 6명을 체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파트너들과 협력해왔습니다. 재무부는 라이언 웨딩 본인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우리는 마약, 현금, 무기가 쌓인 걸 봤습니다. 우리는 1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메르세데스 벤츠를 압수했고 약 100만 달러 상당의 오토바이 수십 대와 다른 귀중한 예술품과 보석도 압수했습니다. 라이언 웨딩은 주말에 구금되고 월요일 아침에 첫 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번 승리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지만 이 사건을 기소하고 수사를 계속하기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 이 조직에서 역할을 한 여러 인물을 찾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국무부는 추가 체포로 이어질 정보에 대해 200만 달러의 보상금을 계속 제공합니다.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은 4244-494-0614로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번호로 국내외에서 왓츠앱, 시그널, 텔레그램으로 연락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가능하게 해주고 현장의 안전을 확보해주며 저희가 이렇게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온타리오 국제공항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맥도널드 로스앤젤레스 경찰서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아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서는 연방, 국제 그리고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라이언 웨딩의 체포를 발표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수사는 로스앤젤레스를 주요 유통 거점으로 삼은 웨딩의 글로벌 마약 밀매 조직에 대한 정보 기반의 체계적인 공조 수사였습니다. 우리의 공동 노력으로 300kg이 넘는 코카인, 44kg의 메스암페타민, 44kg의 펜타닐, 8정의 총기, 그리고 5,500만 달러가 넘는 불법 자산을 압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과는 FBI, 로스앤젤레스 폴리스 디파트먼트 DEA의 끊임없고 완벽한 협력의 결과이며 브라이언 클라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로열 캐나디안 마운티드 폴리스와 미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도 참여 중입니다. 함께 우리는 로스앤젤레스,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마약 유통망을 차단했습니다. 이는 여러 지역 사회를 위협해온 범죄 조직에 큰 타격을 준 것입니다. 참여한 모든 기관과 저희 기관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갱단 및 마약 단속 부서의 노력, 특히 지난 2년간의 끈질긴 헌신이 이번 작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로스앤젤레스가 더 안전해지고 책임자들이 처벌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연락드렸음에도 오늘 참석해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로열 캐나다 기마경찰청장인 마이크 듀엠을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마이크.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이 특별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파텔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조직 범죄와 싸우는 데 있어 어느 한 기관이나 국가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라이언 웨딩 체포는 신뢰할 수 있는 협력의 결과입니다. 저는 FBI,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 미국 법무부, 로스앤젤레스 경찰, 그리고 이 일에 참여한 모든 미국과 캐나다의 법 집행기관의 남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시간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로 우리는 지역사회와 나라가 더 안전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이언 웨딩 체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몇 개 받겠습니다. 작전에 민감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라이언 웨딩은 어젯밤 멕시코시티에서 체포됐으며 수사 신뢰성 유지를 위해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지구상 최악의 범죄자를 찾기 위해 멕시코까지 간 것은 트럼프 대통령, 법무부, 멕시코 파트너들의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협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웨딩 씨의 검거와는 별개로 FBI가 가장 찾고 있는 열대 도주범 중 또 다른 인물인 카스티오 씨가 지난주 역시 멕시코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오늘 출발 후 바로 그를 동쪽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웨딩 씨, 말씀하신 대로 이미 구금 중입니다. 그는 비행기에서 이송됐습니다. 기소는 로스앤젤레스 연방검찰청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수사관들과 경찰이 해당 관할 구역에서 적절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이번 체포는 여러 기관의 법 집행이 매일 최선을 다해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보상 관련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네, 선생님, 온타리오에 오셨죠?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립니다. 저희가 온타리오에 온 건 좋은 날씨 때문이지만 작전 보안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저희는 이 공항을 운영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이러한 결정을 공동으로 내립니다. 또한 지역 경찰과 여러 기관의 담당자들과도 함께 결정합니다. 라이언 웨딩 같은 수준과 경력을 가진 인물을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충족해야 할 기준점과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적인 결정은 운송과 연방구금 이관, 그리고 FBI가 집행한 절차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내려졌습니다. 또한 그의 구금과 최종 기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제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라이언 웨딩 관련 이전 보도입니다. 그는 올림픽 영광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 라이언 웨딩은 그는 캘리포니아 중부 지구에서 공개된 추가 기소장에 따르면 FBI가 현대판 파블로 에스코바르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한때 자신의 나라를 대표해 경기에 출전했던 전직 캐나다 스노보드 선수는 이제 10억 달러 규모의 국제 마약 제국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은 그가 캐나다 최대 코카인 유통업자라고 주장합니다. 매년 자동차 40대에 해당하는 무게만큼의 마약을 미국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더 음산해집니다. 기소 후 웨딩은 불리한 증언을 하려던 연방 증인 살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FBI는 이 증인이 콜롬비아 식당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합니다. 국무부는 그의 현상금을 1,500만 달러로 올리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망자 중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올림픽 선수는 어떻게 마약왕이 되었을까요? 그의 기소는 이 범죄 조직의 잔혹함과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저는 여기서 연결고리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최소한 충격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망한 운동선수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수배받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는지 말이죠.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죠. 라이언 웨딩이라는 젊은 캐나다 스노보더는 겨우 몇 살이었고 그는 자신의 나라를 대표해 평행 대회전 슬라롬에 출전했습니다. 라이언 웨딩은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24위를 기록한 올림픽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운동선수 경력이 끝난 후 이때부터 상황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이 되어서야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미국 요원에게 코카인 구매 시도 중 캘리포니아에서 체포되어 2010년 유죄 판결 후 약 3년간 복역했습니다. 그가 석방돼 캐나다로 돌아온 뒤 당국은 그의 범죄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고 주장합니다. 캐네디언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 로열 캐네디언 마운티드 폴리스은 몬트리올에서 그를 대규모 코카인 밀매 조직원으로 기소합니다. 이 순간이 결정적입니다.
그는 책임지려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은 그가 멕시코로 도주해 10년간 도망자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그는 멀리서 제국을 세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멕시코 근거지에서 세운 제국이 얼마나 커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국은 웨딩이 앤드류 클라크라는 부하와 함께 초국가적인 조직을 감독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폭력적인 범죄 조직 중 하나인 시날로아 카르텔과 직접 협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실험실에서 공급된 코카인은 멕시코를 거쳐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와 주변 카운티로 유입됐습니다. 그곳은 그가 마약을 보관하는 물류 허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캐나다에 기반을 둔 운송 네트워크가 장거리 트럭을 이용해 북쪽으로 운반했습니다. 이 조직은 실제로 존재하며 매우 복잡하고 숫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연방검찰은 그의 조직이 매년 60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양은 일반 자동차 40대 무게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당국에 따르면 많은 물건을 옮기려면 절대적 통제가 필요하며 이때 소문난 폭력이 등장합니다. 기소장에는 원한 보복이나 규율 유지를 위한 잔혹한 살인이 반복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이 사건이 재판에 가면 검찰이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가 자신에게서 100kg짜리 화물을 훔쳤다고 믿었던 캐나다 트럭 운송 담당자에게 청부 살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말입니다. 암살자들은 2023년 11월 온타리오에서 잘못된 집에 침입해 2명의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고 세 번째 사람에게 중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들은 실수로 그들이 그 운송 담당자의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족 말입니다. 그리고 폭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2024년 5월 마약빚 관련 살인 지시와 4월 1일 온타리오 살인 사건 연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클라크와 말릭 커닝햄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이 사건도 다른 혐의입니다. 웨딩이 2025년 샘월 FBI 10대 지명 수배자가 된 사건은 이미 대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어난 일로 이 사건은 단순 마약 사건에서 스릴러 영화 같은 사건이 됐습니다. 좋아요. 그의 기소장이 공개된 후 연방 증인이 웨딩을 상대로 증언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그 증인은 한 식당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콜롬비아 마니에서 한 총격범이 식당에 들어와 그를 머리에 5번 쏘았다고 미국 경찰 당국은 말합니다. 청부 살인을 지시한 건 라이언 웨딩이며 그는 증인 목에 $500만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체프먼은 남자 사진을 웹사이트에 올려 추적의 비용을 썼고 작전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그들은 증인을 추적하려 $1,500짜리 휴대전화, 도청 도구를 쓰고 시신을 증거로 남기려 사진작가를 고용해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행동이 이번 주 사태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웨딩스 캡처 현상금이 $1,500만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자이언트 슬라럼 작전에서 그의 공범으로 지목된 10명이 국제 공조로 체포되었고 추가 피고인들도 지명되었습니다. 그 그룹엔 캐나다 변호사, 레게톤 뮤지션, 그리고 앞서 언급한 웹사이트 운영자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프로포커 선수 롤란드 소콜로브스키, 비앙카 코나스티오 마드리드 같은 주요 자금 세탁 혐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규모 기소장이 공개되었고 웨딩이 이 증인의 살인 혐의로 직접 기소되었습니다. 재정 규모가 엄청난데 기소장에 따르면 웨딩은 테더 암호화폐 지갑으로 2억 700만 달러를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수십억 달러 이익을 숨기기 위해 정교한 자금 세탁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색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거리에서 자이언트와 엘 헤페로 알려진 전 올림픽 선수는 멕시코에 숨어 있으며 그가 일하는 카르텔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키가 6피트 3인치입니다. 정말 거인입니다. FBI는 그의 큰 체격과 악명으로 그를 숨기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10년간 체포를 피해왔습니다. 이 혐의들이 사실이라면 이 소문난 거물이 얼마나 강력하고 잡기 힘든 존재가 되었는지 보여주는 셈입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잔혹한 조직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까요? 이런 규모의 도망자를 법정에 세우는데 법적 어려움이 뭘까요? 혐의가 사실이라면 사건 처리는 어떻게 되죠? 웨딩을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형사 변호사이자 전 중범죄 검사였던 에릭 페디스를 모셨습니다. 에릭,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저는 여전히 이 혐의들의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마약 조직이나 카르텔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민간인이 이런 일에 연루된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직 올림픽 선수가 이런 일로 고소당했다는 건 정말 처음 듣는 일입니다. 이런 진행 상황이나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어떤가요? 정말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심각한 혐의에 연루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니까요. FBI 국장 캐시 파텔은 라이언 웨딩을 현대판 차포 구스만과 파블로 에스코바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대중이 알던 전 올림픽 스노보드 선수의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당신은 고위급 마약 밀매범을 기소한 경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작전에 대해 들으면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조직이었습니다. 만약 그 혐의들이 사실이라면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셨나요? 그리고 참고로 그는 현재까지도 체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요? 제시, 의심할 여지 없이 만약 그 혐의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복잡하고 정교한 다국적 마약 밀매 조직입니다. 라이언 웨딩이 조직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말이 맞아. 정말 많은 증인들이 있고 기소장 자체를 봐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어. 이 모든 증인들은 여러 나라에 걸친 다양한 혐의 사건들을 제공하고 있어. 그래서 연방 정부가 이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는 건 엄청난 일이 될 거야. 이 혐의들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말이지. 이런 사건을 어떻게 기소하지? 여러 명이 기소되고 이 의혹이 있는 작전의 여러 부분에 관련되어 있다면 이건 다시 한번 엄청난 일이 될 것 같아. 이런 기소의 목적은 뭐지? 검찰은 이걸 어떻게 구성하지? 혹시 라이언 웨딩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거래를 시도할 수도 있을까?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그렇지. 제시 수사 단계에서는 도청이나 비밀 정보원 같은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확신해. 그리고 기소 단계에 들어가면 이건 정말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움직이는 부분이 너무 많아. 이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을 찾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 거야. 그들은 숨어 있으며 가명을 쓰거나 위장했을 수 있어. 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증인도 정리해 소환장 발부해야 해. 분명히 그들은 하위 조직원 몇 명을 체포해서 정부에 협조하는 증인으로 만들어 라이언 웨딩을 잡으려고 할 거야. 하지만 이 모든 걸 준비해서 미국에서 실행하는 건 쉽지 않을 거야. 이 사람들이 모두 여러 나라, 즉 캐나다, 미국, 멕시코 등지에 흩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말이야. 연방 살인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건 마약 밀매를 넘어서 그가 암살을 지시했다는 폭력과도 연관돼. 그 연방 증인 암살 사건이 바로 그거야. 내 생각엔 그렇겠지. 마약 조직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정도 수준의 폭력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야. 전직 올림픽 선수가 그 조직의 수장이라면 정말 충격적이야. 하지만 지불 구조나 지역 조사, 사진 촬영 등을 이야기할 때 내 말은 이걸 캐나다 웹사이트 더티뉴스 같은 곳에 올린다는 거야. 증인의 사진을 올리고 그를 추적하고 기술을 이용해서 증인을 찾아내는 것. 대담하고 정교하지만 결국 연방살인 혐의로 이어지는 거지. 맞아, 정확해. 그리고 범죄 조직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증인을 제거해서 기소나 유죄 판결을 피하려는 건 흔한 일이야. 그게 여기서 제기된 혐의 중 하나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게 증인 협박이나 심지어 증인 살해로 의심되는 마지막 사례가 아닐 수도 있어. 이 전체 계획에 연루된 인물들이 점점 더 공개되고 카르텔이 누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폭력을 보게 될 수도 있어. 게다가 네가 말한 대로 암호화폐 관련 금융범죄 혐의도 있어. 문서 기록이 남게 될 거고, 알다시피 이 더 큰 음모 사건에는 정말 다양한 유형의 범죄 혐의들이 얽혀 있어. 그는 15살 때부터 도망자였고 거의 10년 동안 시날로아 카르텔의 보호를 받으면서 체포를 피했다고 해.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걸까? 그게 왜 그렇게 복잡한 거지? 그를 잡으려고 시도하는 게. 그러니까 설령 뭐가 있더라도 말이야. 이게 국제협력의 실패 때문인 건가? 보호가 있는 건가? 거래가 있는 건가? 알겠지. 그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내 생각엔 그게 정말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
정부가 그렇게 하려면 $1 million for information leading to his capture. This is still going to 그런 일을 추진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 그리고 내 말은 이런 지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 알다시피 억만장자고 돈도 엄청 많지만 그게 꼭 자기 목숨만큼 가치 있는 건 아니잖아. 목숨 말이야. 알겠지? 내 생각에 그 사람들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 라이언을 멕시코 어딘가에서 본다고 치자. 그 사람들은 정부나 당국, 특히 미국 정부에 가서 네, 라이언이 여기 있어요라고 말하는 걸 꺼릴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말한 지 일주일 만에 그들 자신이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울 거야. 그리고 만약 그가 해외에 나가 있다면 송환 절차가 필요하고, 만약 그가 베트남 같은 나라에 도착한다면 그 나라는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아. 내 걱정은 그가 이미 실행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기소장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할 거야. 네가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가 체포된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그가 여기서 다양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해보자. 그에게 예상되는 법적 결과는 뭐고 가능한 변호 논리는 뭘까? 궁금해서 그래. 다른 연방 마약 밀매 사건에서 마약 조직 두목이나 지목된 사람들이 재판에 넘겨진 경우를 보면 어떤 변호 논리가 있었고 예상 가능한 법적 결과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혐의가 입증된다면 그는 수십 년 혹은 평생 감옥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생각만큼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대규모 범죄 조직 내에는 정말 많은 계층과 다양한 권한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언 웨딩이 청부살인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입증하죠? 문자 메시지라도 있나요? 이메일로 남기지 않았으니 라이언 웨딩과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지시를 실행한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걸 입증하는 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라이언 웨딩은 자신을 조직에서 분리하려 하며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이고 나는 휘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는 정부와 거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그가 카르텔의 다른 구성원들을 상대로 증인이 된다는 말인가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차포 구스만 사건에서 그의 가족, 아마 아들이 정부와 협력한 적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정교한 범죄 조직의 고위 인물들도 그런 선택을 고려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그를 붙잡은 이유일 수 있습니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그가 다시 조직을 만들지 눈에 띄지 않게 지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외국에서 태어나서 가족이나 카르텔의 일원이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요. 그가 민간인이었다는 점이 만약 이 혐의들이 사실이라면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일까요? 글쎄요. 그는 소위 살인적인 대형 마약 카르텔을 생각할 때 바로 떠오르는 전형적인 인물은 아니죠. 그는 아시다시피 전 올림픽 선수였으니까 아마 이 범죄 조직이 성장하고 활동을 계속하는 동안 그에게 쏠리는 시선이 덜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는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움직이면서 적발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적어도 처음에는 직업적인 범죄자들이나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으니까요. 전환점이 있었고 대중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혐의가 워낙 커서 미국 사법당국 최고위층이 직접 대응했고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온 겁니다. 11월 미국 법무부 기자회견에 당신이 참석했습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이 범죄 조직이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고 폭력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법무부는 라이언 웨딩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에서 새로운 진전을 발표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웨딩은 캐나다 출신의 전 올림픽 선수로 현재는 초국가적 범죄 조직의 두목입니다. 그는 현재 FBI의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으며 가장 수배되고 있는 상위 10명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고 폭력적인 마약 밀매 조직 중 하나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캐나다에서 가장 큰 코카인 유통업자입니다. 웨딩은 외국 테러 조직인 시날로아 카르텔과 긴밀히 협력하여 콜롬비아에서 들어오는 코카인을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지역 사회에도 대량으로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조직은 멕시코에서 오는 대형 트럭을 통해 매년 약 60톤의 코카인을 로스앤젤레스로 들여오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60m/톤은 대략 표준 자동차 40대의 무게와 같습니다. 자동차 무게만큼의 코카인을, 그러니까 그가 매년 우리나라로 들여오고 있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수사 과정에서 5명 이상의 인물이 기소되었고 2,000kg이 넘는 마약과 수많은 무기가 압수되었습니다. 약 32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회수되었고 100만 달러가 넘는 실물 자산이 압수되었습니다. 웨딩은 2024년에 기소된 후 연방 증인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더 더티 뉴스, The Dirty News라는 캐나다 웨브사이트를 이용해 증인과 그의 아내의 사진을 게시하여 그를 찾으려 했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 증인은 웨딩에 대해 증언하기도 전에 메데인에 있는 한 식당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후 FBI 국장 캐시 파텔이 연단에 올라 놀라운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예전에 했었죠. 라이언 웨딩을 악명 높은 마약왕들과 같은 부류로 본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라이언 웨딩은 현대판 파블로 에스코바르이고 현대판 엘 차포 구스만입니다. 미국 법무부와 FBI는 캐나다 당국 및 전 세계 정부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그를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마약 밀매와 마약 테러 프로그램을 설계한 책임자입니다. 그는 정의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법무부가 법무장관과 부장관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기소를 통해 미국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렸기 때문입니다. 법집행기관과 FBI가 앞장서 범죄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스앤젤레스 연방검찰청 관계자가 웨딩과 그의 조직에 직접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희들의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요원과 검사들은 너희와 돕는 이들을 집요하게 추적해 반드시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미국에서 너희를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여기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웨딩 씨는 캐나다의 악명 높은 코카인 밀매업자지만 남부 캘리포니아인 제 관할을 코카인 운송 허브로 이용했습니다. 그가 캘리포니아를 선택한 이유는 캘리포니아의 범죄 관련 법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코카인으로 잡혀도 아마도 큰 형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큰 오산을 했습니다. 즉 미국 법무부와 본디 법무장관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행정부가 그처럼 미국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에릭, 이 발언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무엇인가요?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 중 하나는 마약 밀매를 단속하는 것이었고 확실히 그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제 마약 밀매의 단속이었습니다. 마약의 근원이 우리나라 밖에 있을 때 연방 검사로부터 캘리포니아의 마약법에 대한 언급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소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마약 밀매범을 추적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고 그게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법률 시스템에서 더 심각해질 것이고 저는 전개 과정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잠깐 얘기해보죠. 기수장 얘기 전에 미국 연방검사가 그를 미국에서 심판하겠다고 했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가 해외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면 이런 체포는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협상에 의한 자진 항복인가요? 아니면 급습인가요? 외국 당국도 관여하나요? 여기서 정확히 무엇을 보나요? 알다시피 저는 라이언 웨딩이 백기를 들고 여기 있어요 와서 잡으세요라고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연방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국제법 집행기관의 상대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체포를 실행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그를 찾아낸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그곳의 공동체로부터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FBI가 마약 소굴 같은 곳에 급습하는 모습을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다른 나라들, 멕시코에서는 그렇게 순조롭지 않고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위험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를 이 나라로 데려와 기소하려는 시도 자체가 그렇다는 말이죠. 본격적으로 기소장 얘기 전에 체포 전 기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명백하게도 현재 계류 중인 혐의들이 있다는 점이죠. 이 사실이 공개되었고 우리는 그에 대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보기 시작할 것이며 아마도 그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체포에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그들이 다른 공범 혐의자들을 체포하고 그들의 사건을 처리하기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이 웨딩을 찾는 동안 그들을 증인으로 만들려 시도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그를 잡게 된다면 이미 좋은 위치에 있게 되고 기소를 진행할 준비가 잘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이제 실제 기소장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건 방대한 문서이지만 이 조직의 범위와 잔혹함을 정말 잘 보여주는 몇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기소장에는 2023년 10일 월추정 살인 명령 내용이 다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웨딩과 그의 부하는 공범인 TP 운전사 C.C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C.C가 자신들로부터 300kg의 코카인을 훔쳤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는 결국 비극적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 11월 그 음모에 가담한 일당이 임대주택에 침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피해자 B와 C를 총으로 살해야 대하고 D를 총으로 다치게 했습니다. 이들이 C 가족이라고 잘못 믿었습니다. 에릭, 내 말은 그거 흥미롭지 않나요? 웨딩이 잘못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어떻게 기소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런 사건에서 이런 점을 입증하면 사건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네, 그래서 법에는 전이된 의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만약 당신이 A라는 사람을 죽일 의도가 있었는데 착각으로 인해 B라는 사람을 죽였다면 그렇다고 해서 살인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구원자들이 잘못 판단했더라도 웨딩과 공모자들은 그 사실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들이 웨딩에게서 나왔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단순히 카르텔 내부 나간 분쟁에서 비롯된 유혈 사태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늘 목격하곤 하죠. 이것을 웨딩과 연결하긴 어렵고 문자나 이메일 같은 증거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 새로운 기소의 핵심인 증인 살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문서는 정말로 구체적입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웨딩이 24번째로 기소된 이후에 웨딩의 변호사 본인이 그에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용하겠습니다. 만약 피해자 A가 살해된다면 그들에 대한 혐의와 관련된 송환 절차는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에릭, 그런 조언을 변호사에게 들었다는 게 말이 돼요? 제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범죄 행위를 하라고 조언하는 것을 금지하는 윤리 규정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조심히 고르며 만약 이 사람이 살해당했다면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 말의 숨은 의미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보도에서 코카인 변호사라 불리는 그는 기소장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변호사로서 어떤 식으로든 실질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게 범죄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라 해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또 그 기소장은 이 증인을 찾는 소름 끼치고 체계적인 사냥 과정을 묘사합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웨딩은 현상금을 걸고 이 캐나다 웹사이트를 포함한 도움을 요청했으며 공모자가 사이트 운영자에게 약 1,000 캐나다 달러를 지불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 웨딩과 클라크 관련 게시물 대신 피해자 A 관련 게시물을 올려 조직원들이 피해자 A를 찾아 살해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구체적이네요. 여기 있어요. 해당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인터넷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걸 공개적으로 하는 건 정말 대담한 행동인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사람을 죽이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일종의 공개 현상금처럼 보이기도 하죠. 우리가 서부 시대를 생각해 보면 표지판에 종이 한 장 붙어 있고 거기에 생사불문수배라고 적혀 있는 걸 떠올릴 수 있잖아요. 이게 본질적으로는 2025년 범죄 상황에서 그런 것과 다름없죠. 그래서 분명히 이런 행동은 의도를 보여줄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시작한 사람의 명확한 목적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비용을 지불한 사람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돈을 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마지막으로 기소장은 이 암살 사건을 매우 냉정하고 임상적 세부 사항으로 묘사합니다. 1월 25일 매데인에서 기소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엘렌, 당신 두 사람은 식당에 들어가서 피해자 A가 식사하고 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 A의 머리를 약 5번 쏘아 피해자 A를 살해했습니다. A. 또한 기소장에는 웨딩이 살인 직후 피해자 시신 사진을 공범에게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에릭,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변호 전략을 논의하며 그가 사건과 연관되지 않게 모든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면 여기서부터는 매우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연방 당국이 지역 경찰과 협력해서 그런 세부 사항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런 일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 도전이 될 수 있죠. 세상에 왜 휴대폰에 시신 사진을 저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거죠? 특히 본인이 그 일에 연루돼 있고 지시했다면 더 심각하죠. 맞아요. 그리고 그건 좀 아마추어 같은 실수인데 조직이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정교해 보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참 이상하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이런 디지털 기기들이 증거의 보고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치명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마무리 전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모두 함께 받나요? 아니면 여러 번 열리나요? 우리가 정확히 보게 될 것은 무엇인가요? 내 연방정부와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사건이나 재판을 분리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피고인이 수십 명이나 되는 재판이 열리고 그게 1년, 2년씩 걸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보통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피고인들은 유죄를 인정하거나 잡히지 않거나 불행히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직의 지도부로 범위가 좁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사건이 중심 무대에 오르고 재판으로 넘어가며 여전히 여러 명의 피고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소장에 언급된 모든 사람이 재판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절차가 법원을 거치면서 점점 절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에릭 페디스, 정말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단한 사건이네요.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는 곳 어디에서든 구독해주세요. 저를 X나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